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입문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악보를 조금 읽으실 줄 알면 항상 로망으로 꼽는 곡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쇼팽이에요. 그런데 이제 쇼팽 곡이 악보 읽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강의 하나 소개시켜 드렸던 것에서 이제 A 마이너 왈츠를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17마디부터 제가 8마디를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역시 쇼팽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적 언어들, 하지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와 함께 오늘 잘 마스터를 해보시고, 그래서 쇼팽 이 왈츠를 완전히 멋있게 완주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쇼팽 왈츠 치실 때 이 멜로디 구성을 한번 보시면 5선 위에 이제 벗어나 있으니까 일단 이 이후에 덧줄에 대한 음역대에 게으름이 조금 더 편하셔야 읽기가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꾸미문들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연주하다 보면 어색해지기 쉬운 그런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데,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으름이 뭐죠? 미죠. 그래서 가운데 도로부터 한 옥타브 올라가서 바로 이 미예요. 어머,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샵을 여기에 깜빡했네요. 자, 그러면 샵을 붙여놓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박자가 지금 4분의 3박자예요. 이게 곡이 도중에 시작하다 보니까 박자를 제가 그냥 임시로 여기다 그려놓고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8분음표 6개를 돼서 빠람밤밤밤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멜로디에 다 시작하신 다음에 이 중간에 낀 이 꾸미음들 있죠. 이걸 어느 타이밍에 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보통 이렇게 치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굉장히 빨리 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면서 순식간에 치려고 하는데 이게 치다 보면 자꾸 손이 굳거나 이게 또로롱 하면서 소리가 되게 명쾌하게 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꾸미몸이라고 하면 우린 되게 빨리 쳐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보다 멜로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 보면 따라라라란 이렇게 멜로디화 된 거에 앞에 약간 덧붙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첫 박에서 다시 시작이 되죠. 따라빠빠빠빠띵.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지금 첫 박에 첫 박이라고 적을게요. 첫 박에 해당되는 건데 이 앞에 붙은 음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고 약간 일찍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그러니까 시도시 이렇게 빨리 굴리는 게 아니라 시도시 약간 빨리 들어와 주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이음줄 사이에 요런 데는 조금씩 여유를 주세요. 그러면 낭만주의 음악은 어쨌든 고전 시대나 바로크 시대보다는 이 비트나 그 다음에 리듬적으로 조금 더 유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따라라라 빠빠 되게 칼같이 끊지 않고 띠리 뒤에가 조금 더 여운이 있는 게 멋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디부터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뒤에 꾸미음들이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은 라란디 아주 조금 일찍 들어가주면서 라시를 재촉하지 않게 치시는 거죠. 그러면 람디디디디디딘 그래서 람 따라랑 요렇게 안 되도록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하면서 끝부분에서 이 손끝을 이렇게 가볍게 공중에 띄워주는 것처럼 살짝 끝을 올려주면 멋있는 이 끝에 아주 약간의 데크레센도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쇼팽은 이렇게 반음 같은 요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음이라는 거는 이 어떤 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요 거리의 음들 요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되게 화음을 복잡하게 잘 쓰거든요. 그런데 이 멜로디는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간단하고 듣기에도 되게 멜로디가
이렇게 깔끔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부터 벌써 이제 하나씩 언어를 잘 익혀두시면 나중에 더 복잡한 그런 반음음도 잘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멜로디 사이에 이렇게 임시표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반음 요소들이 여전히 들어가 있는 거죠. 쉬운 곡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멜로디를 이렇게 해서 총 정리를 하면 1, 2, 3 하면 약간 일지 들어가지고 또 일지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멜로디가 이렇게 좀 잘 표현이 됐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음줄로 구성이 된 이 안에서 약간 멜로디가 상승할 때 이럴 때 밀어줬다가 작아지고 이런 움직임들을 조금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대놓고 멜로디가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만들어줘서 막 엄청 극적인 크레센도는 아니지만 살짝 커지듯이 밀어줘요. 했죠? 그 다음 하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멋있는 거죠. 그 다음 얘도 앞부분을 조금 소리가 나와주고 이런 느낌으로 가주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큰 범위로 보자면 그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멜로디의 표현에 요런 헤어핀이라고 하는데 소리가 좀 더 나와주고 마무리되고 요런 것도 넣어주시고 그다음 꾸밈음을 멜로디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부드럽게 안에 포함되듯이 너무 서두르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멜로디적 요소가 이제 여전히 쇼팽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주로 지금 받쳐주는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재밌다기보다는 화음이니까 그렇게 항상 즐겁진 않지만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화음을 배우게 되는데요. 어떤 곡을 치시던 간에 가장 주요 3화음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그 곡에서 제일 중요도가 높은 화음들이에요. 그 화음들을 익혀두시고 악보에 그 화음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곡을 내내 익혀가시면서 여기서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3화음은 뭘까? 이걸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진짜 좋아요. 그러면 이 곡은요. 맨 앞부분에서 지금 제가 악보를 그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면서 얘가 으뜸화음이거든요. A 마이너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여기도 좀 그려놨지만 그러면 라라는 음이 지금 주인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라, 도, 미 요렇게 3도를 쌓아서 요게 바로 이 곡의 으뜸화음인 겁니다. 으뜸화음은 이렇게 일자, 제1등이란 뜻으로 로마 숫자로 이렇게 2를 써요. 제가 으뜸이라고도 쓸게요. 그러면 이게 으뜸화음이고 한 옥타브를 내리면 요렇게 되겠죠. 똑같은 거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화음 하나가 더 있으니까 버금딸림 화음. 총 3개가 있죠. 주요 3화음이니까. 그러면 이 가장 밑에 있는 으뜸음으로부터 4칸을 올라가요. 그러면 그래서 레가 되죠. 이 위에다가 이제 3도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곡은 지금 단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으뜸화음과 그 다음에 버금딸림 화음은 단삼화음이에요. 단삼화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실 수 있지만 가장 밑에 있는 음과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쌓아 올린 3칸 위에 있는 음 있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단삼도고요. 여기가 단삼도. 반음이 4개로 구성된 거예요. 반음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반음이 5개. 그래서 장삼도가 돼요. 요렇게 구성된 화음을 단삼화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버금딸림 화음은 요렇게 쌓은 상태에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버금딸림 화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다른 점인데 으뜸음으로부터 5칸을 올라가면 위에 도착하거든요. 여기에다가 3도씩 쌓아서 장삼화음을 만들잖아요. 요거 2개는 단조 느낌이 나는 삼화음인데 장삼화음을 만들어서 미듬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반음 5개가 된 장삼도에 하나, 둘, 셋, 넷 단삼도가 쌓이면 이게 장조 계열의 화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딸림 화음이 됩니다. 레파라, 미, 솔, 샵, 시 요렇게. 그러면 사운드로 한 옥타브 좀 낮춰서 해볼게요. 이렇게. 요 세 음이 곡에서는 조가 확실하게 A 마이너야 이렇게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 있는 조에는 3화음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딸림 화음에서요. 이게 워낙 빈도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3도를 더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운드가 되거든요. 뭐 이 원래 높이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이 미듬으로부터 7칸 위에 쌓았다고 해서 딸림 7화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5, 7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게 숫자 5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화음이 많이 쓰여요. 결국 이건 한 음 더 얹었는데 화음의 캐릭터는 좀 유사한 편이죠. 왜냐면 그 위에 하나만 더 얹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 마디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코드를. 첫 음은 미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음을 보시면 미, 시, 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미, 솔, 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음이 지금 이 가운데 음 하나 빠졌고, 이건 이 위에 있는 음 빠졌지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딸림 7화음이랑 얘가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어요. 이 중간에 음을 좀 뺐을 뿐이죠. 그래서 음은 이제 생략을, 그 5번째 음 같은 경우에는 미, 솔, 시, 요 음은 생략이 확실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음을 조금 생략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 얘는 딸림 7화음을 쓴 거다라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디를 볼게요. 밑에 있는 음은 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올린 음은 미라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라고 미라도 결국 합치면 이거는 이 라를 여기 친 거잖아요. A 마이너, 으뜸화음을 친 건데 얘를 자리바꿈한 것이죠. 으뜸화음의 자리바꿈은 가장 밑에 있는 음을 하나 올리고 이 또 밑에 있는 음을 이렇게 2번에 걸쳐 올려주면 두째 자리바꿈을 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음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미라도, 여기에서의 미라도 똑같죠, 걔 이름이. 그래서 얘는 으뜸화음에 얘는 2번째 자리바꿈이지만 어쨌든 이 시작하는 음을 기준으로 보면 얘는 통째로 봤을 때 으뜸화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운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실래요?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이 음만 약간 바뀌었을 뿐 얘는 지금 똑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 딸림 7화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1도 돌아왔죠. 그럼 보시면 5, 7에다가 1도, 5, 7, 1도 이런 식으로 작곡가들은 곡을 쓸 때 화음의 구상을 할 때 주요 3화음의 이 요소들을 갖다가 적절히 잘 배분을 해서 화음이 더 강조되는 화음, 그리고 좀 해결되는, 편해지는 화음, 이런 화음들을 끊임없이 조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딸림화음을 치실 때는 아까 확실히 으뜸화음 계열 있죠? 얘는 원래 자기 집이잖아요. 시작한 음이니까. 그러니까 편해지게, 좀 편해진다는 건 역시 좀 작아진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강조하는 화음이 있을 때는 소리를 좀 더 강조한 듯이 내주고 해결이 됐을 때는 작아지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곡을 배우실 때 이렇게 3화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화음을 자리가 바꾼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본 자림을 기억하고 계실 경우에 악보를 볼 때 이 사운드를 이렇게 하고 한번 쳐보고 하시잖아요. 그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곡을 익힐 때 그 조가 되게 편안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주하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뒷부분에서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보면요. 이 첫 마디에서는 이제 제가 화음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패턴이 나와요. 초보분들이 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어떠냐면요. 맨 첫 음이요. 제가 여기 샵을 좀 뺐네요. 여기도 샵 붙이고 여기 솔에다가 샵을 다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 솔에 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뒷단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 방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5뒷단이거든요. 그럼 이 5개의 뒷단이 한 박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전 8분음표, 16분음표니까 얘도 결국 한 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음표를 안에 재배치를 하면 라빠빠 따다다다다 땀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라빠빠 따다다다다 땀단 하면서 하나 안에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려운 건 뭐냐면 이 패턴을 하나 치고 한 옥타브 위에서 친 다음
또 하나를 올라가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좀 접근하시면 좋냐면요. 일단 미솔시 여기 지금 하나 새 음이 첫 새 음이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도 미솔샵시죠. 그럼 결국 얘는 같은 음, 얘도 같은 음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같은 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음역대, 옥타브만 바꿨을 뿐 음의 구성이 똑같은 상태거든요. 이러면 손가락 번호를 다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1, 2, 3은 좀 그렇고 1, 2, 4가 좀 좋아 보여요. 적당히 벌어주고 1, 2, 5를 하게 되면 그 대신 1, 3, 5 이렇게 하면 여기서 너무 많이 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옆으로 편하게 갈 수 있으려면 1, 2, 4를 좀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1, 2, 4 일단 리듬 다 무시할게요. 1, 2, 4, 1, 2, 4, 1, 2, 4, 5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렇게 손가락 번호로 정리해야 한 다음에 이제 리듬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솔시를 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 뭐죠? 그 다음 옥탑으로 휙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손가락 번호를 앞부분을 다 통일을 시켜줬잖아요. 1, 2, 4, 1, 2, 4, 1, 2, 4 그래서 이럴 때 이 엄지를 세워넣어서 위치를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 다음에 옆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빠지지 마시고 그냥 옆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천천히 가볼게요. 하고 옆으로 갑니다. 또 옆으로 가요. 이렇게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되게 막 음악적으로 막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보다 정확도가 일단 더 중요하고 리듬을 맞추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고른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엄지 위치를 맞춰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고르고 빠르게 치는 그런 테크닉에서 아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시면 라빠빠 이제는 리듬을 맞춰주는 거죠. 라빠빠 띠디디디디디 그러면서 엄지는 계속 똑같은 위치로 밀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왼손 화음 얘기할게요. 아까 딸림 7화음에서 1도 화음, 그러니까 으뜸 화음으로 가고 요런 구조를 지금 2번 반복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왼손 보시면 이것도 미예요. 그 다음에 아까 앞이랑 되게 유사하죠? 그래서 얘도 결국엔 딸림 7화음이거든요. 미, 솔, 샵, 시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라치고 그 다음에 얘는 미라도. 그러니까 얘는 으뜸 화음인 거예요. 아까 단조는 이제 이렇게 했었고 저는 이거 좀 크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솔샵만 없다 뿐 결국 얘도 5, 7이라고 보시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솔샵이 없는 대신 이 멜로디에 또 들어가 있죠. 나중에는 이제 요까지 포함해서 또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서 여기도 1도 화음.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여기를 강조해주고 해결해주고 강조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구도로 화음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악보를 맨 처음에 화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읽으면 이걸 계속 똑같이 게이름을 읽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화음에 대한 상식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보시면 꾸미mom이 되게 어려운 게 나오는데 이제 이걸 잘 넘어섰어요. 여기까지 이제 무사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쳐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손가락 번호가 이런 번호를 4, 5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좀 비추해요. 왜냐면 우리 5손가락에서 제일 둔한 게 바로 4, 5번이에요. 그래서 요런 트릴이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2, 3번을 못 쓰는 상황이다. 웬만하면 트릴은 2, 3이라던가 1, 3이 좀 제일 민첩한 편이거든요. 왜냐면 3번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제일 쉽게 맞닿을 수 있는 게 이제 1번이다 보니까 이 트릴이 제일 편한 편인데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얘를 3을 쳐야 된다. 그러면 3, 5, 뭐 3, 4도 좋긴 한데 3, 5를 되게 추천을 드려요. 얘도 3을 잘 구부려주면 5하고 잘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길이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죠. 요렇게. 그래서 얘를 적당히 잘 구부린 다음에 가깝게 만들어줘서 요렇게 해주면 되죠. 지금 제가 조금 빠르게 했는데 요 정도 빠르게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얘도 라라라 아까 왜 약간 일찍 들어가는 트릴로 하면 좋다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왜 중간에 화음을 앞 화면과 다르게 먼저 대입을 했냐면요. 이제 멜로디 라인을 읽었어도 왼손에서 받쳐주는 화음의 이 캐릭터가 앞에는 강조하고 뒤에는 편안하게 해줘. 이런 느낌이면 얘도 자동으로 이렇게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연주하면 앞엔 좀 강조해 주라면서요. 그러니까 멜로디도 조금 더 대범하게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센도를 약간 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죠. 그래서 란단, 특히 그리고 요런 리듬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시도 하면서 시를 조금만 충분히 끌어주세요. 이렇게요. 아이고. 하고 요 끝부분에서 왜 작게 약간 마무리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끝에 작게 마무리해주면 멋지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달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게 쿵작작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페달을 막 연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첫 박에서 누르고요. 세 박자째 이 코드를 떼면서 같이 살포시 떼주는 그런 페달을 이 단계에서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쿵작작 하면서 같이 이 코드를 코팅해주면서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 하고 얘를 빡 이렇게 짧게 떼지는 않으시는 거죠. 여기도 가보면 살짝 떼주죠. 또 살짝 떼주고 하면서 이제 코드의 크고 작은 것까지 생각하면 여기 하고 얘 또 나오고 이런 느낌들을 조금만 더 내주시면 멋지게 연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꽤 길게 강의했는데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쇼팽에서 자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곡 해석하실 때도 응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관점으로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